안녕하세요. 오늘은 60분의 1 RX78 건담 퍼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다이 제품은 아니고요. 말이 많았던 다반 제품이에요. 박스 디자인 때문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반다이의 박스 디자인까지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반다이 정품과 비교해서는 떨어지는 편은 사실이에요. 더 좋은 제품으로 가실 분들은 정품을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프라이 성격 같은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구입을 하긴 했어요. 관절 가동이나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됐던 제품이라 살펴보고자 구입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정품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스 윗부분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옆쪽에는 RX78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페이지 1, 2, 3, 4, 5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을 붙이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 인젝션에 완성된 상태로 런너에 붙어있는 파츠와 코어 파이터가 결합된 상태에서도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구조, 좀 더 세분화된 내부 프레임, 도금이 된 입체 프린팅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이런 해치 오품, 이 부분에는 LED가 삽입된 광선검과 LED 효과가 들어가는 덕트 부분, 눈동자가 또 LED로 빛이 나게 됩니다. 뒤쪽 버니어에서는 LED 광선을 거꾸로 끼움으로써 빛이 나오는 버니어가 있고요. 메탈로 된 헤드 발칸 부분과 버니어 부분, 메탈로 된 에칭 파츠가 얇게 또 표현이 되고요. 자유로운 합체 상태에서의 이 허리 부분 관절, 고관절 부분의 슬라이드 가동, 코어 파이터의 샤프한 조형과 아무로레이 피규어 외에 여성 피규어가 한 명 더 들어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술이 접목된 퍼펙트 그레이드급의 RX78 프라입니다. 설명서가 있는데요. 설명서 두께가 두껍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품 구성도와 조립 방법들이 다 흑백으로 다 되어 있고요. 간혹 1차 초기 물량 받으셨던 분들은 이런 눈 부분의 스티커나 다른 부분의 스티커 인쇄가 균일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스티커는 잘 나왔었어요. 메탈릭으로 된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일반 스티커가 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데칼 스티커, 습식 데칼 스티커가 또 있고요. 그래서 스티커가 총 4장이 들어있어요. 도금 파츠들이 들어있고 시스템 인젝션화된 러너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 파츠, 메탈릭 도금된 파츠도 들어있고요. 전지가동 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릭으로 도금이 된 부분을 끼워서 만드는 손이에요. 빔샤벨이 2개 들어있고요. 이 부분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에칭 스티커가 있고요. 빔샤벨 손잡이, 빔샤벨의 전지인데요. 낚시찌 전지랑 거의 동일합니다. 얼굴 부분에 메탈릭 부품,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지가동손이 아닌데요. 손 쪽에 메탈릭 포인트들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저도 크롬 포인트를 줬는데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도금을 해준 파츠입니다. 이 부품이 중요한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메탈릭 에칭 파츠와요, LED 파츠, 헤드와 덕트의 LED 파츠 같이 되는 부분이고요. 얼굴 부분 발칸 부분에 메탈릭 파츠, 버니어 부분 쪽 메탈릭 효과를 준 메탈릭 파츠가 있고요. 낚시찌를 밝혀줄 때 쓰는 그 건전지와 동일하고요. 이 건전지가 이 빔샤벨이 전지가 됩니다. 이 LED 파츠 같은 경우는요, 부품을 빼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모드가 다르게 LED가 나오는 파츠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 다반 런리시드에서요 가장 차별화되는 부품들인데요, 아까 이 부품을 살펴봤고요. 이 봉투에 들어있는 부품들은 이 Y라는 부품을 통해서 열거나 아니면 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접지를 활성화시켜주고 이 부분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서 열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LR41번 수은전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빔샤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스위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딱 열어주게 되면은 이 낚시찌 건전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에는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면은 잠가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빔샤벨 LED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 부위 발칸 부분은 이렇게 메탈릭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버니어도 메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부품이 살짝 들면 무게가 느껴지고요. 요 2개의 부품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판 버전은 이 스티커가 균일하게 인쇄가 안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판 버전은 잘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스티커도 영롱하게 잘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건식 스티커 하나가 들어 있고요. 이 건식 스티커는 아무래도 IP 때문에 로고 같은 게 몇 개 생략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건식 데칼 하나, 습식 데칼 하나 이렇게 있고요. 답안의 메탈 스트럭처 뉴건담도 스티커 부분은 유니콘 마크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었거든요. IP 때문에 답안 메탈 스트럭처도 유니콘 마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품의 정리인데요. 기스날 것 같은 부품들은 비닐에 씌워주시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알파벳 순서에 맞게 ABCD 순으로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 주실 때는 이렇게 정렬이 필수입니다. 다른 건담에 없었던 철제 애칭 파츠, 요 부품이나 요 부품 같은 경우는 따로 부품을 구입해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번에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페이지 1의 조립 방법인데요. 페이지 1은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다리부터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메탈 스트럭처 답안재를 만들어 봐서 그런지 훨씬 좀 수월하더라고요. 부품수도 훨씬 적고 그때 체감의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라 만들기가 좀 수월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MSF 요 런너인데요. 시스템 인젝션으로요. 이 런너에 이미 완성된 관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떼어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관절을 씌우고 런너를 다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재의 한계가 처음에 런너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떼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완성돼서 움직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 같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슬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 아트나이프로 제거를 해주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깔끔한 조립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다 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다 지느러미가 생겨 있죠. 이런 부분을 다 커팅을 해주시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요 나중에 외장 장갑을 껴줄 때 페이지 2단계에서 확실하게 딱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붕 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듬어주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부분은 도금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껴주면은 스냅식으로 간편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절이 움직일 때 이렇게 피스톤이 연동되는 기믹을 재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포인트를 크롬 마커로 줘도 되는 부분이지만 2차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외부 장갑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굳이 꼭 칠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외부 장갑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데까지 신경을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장 장갑을 하나씩 껴주고요. 부품을 다듬어 줬기 때문에 부품들이 간격이 줄어들면서 잘 껴집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아까 다듬어 줬기 때문에 부품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꽉 껴졌는데요. 관절을 움직여줄 때 여기가 상당히 뻑뻑합니다. 움직여줄 때 이 부분에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뻑뻑할 때 관절을 움직여주게 되면은 여기가 부러질 확률이 있어 보이네요. 이 부분을 조금 길들여 주세요. 허벅지 윗부분에서 여기 회전관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축관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덮어줄 때 이 부분을 좀 필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갈아주고 그냥 넣었을 때는요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갈아 주신 다음에 여기에 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ABS D 부품을 끊을 때는요 같이 자를 수 있으니까요 이 돌기 살려서 잘 잘라주세요. 무릎 쪽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 부품을 껴주고요. 두 개의 도금 파츠를 결합해서 껴줘야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도금 파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결합시킬 때 제대로 껴줘야지 잘 결합이 됩니다. 이 부분을 딱 일치시켜 주시고요. 꽉 껴줍니다. 요 무릎 파츠에 끝까지 다 밀어주고요. 요 구멍과 요 구멍 사이에 이렇게 껴줍니다. 이렇게 결합을 체결해 주면은 딱 들어갑니다. 윗부분에도 요 부품 두 개를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실린더 부분은요 이렇게 체결해 주기 전에 먹선을 좀 넣어서 먹선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체결해 줍니다. 런너의 뜬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씩 덧칠해서 가려줍니다. 이런 부분도 들뜨는 부분, 런너 찌꺼기 부분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크롬 포인트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크롬 포인트를 조금씩 추가해줬고요. 이런 부분 크롬 포인트를 좀 추가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해주고요. 허벅지 쪽 부품을 닫아줍니다.
포인트를 찍어준 실린더 위에 무릎 쪽 파츠를 끼워줍니다. 관절을 구부려주면 피스톤이 연동이 되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뻑뻑해서 발목 쪽에 붙는 장갑인데요. 이 장갑을 끼워줄 때 좀 뻑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돌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짝씩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결합을 해줍니다. 허벅지 위쪽 부분과 발목 쪽에 이 부분이 관절이 뻑뻑하기 때문에요. 좀 가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끼워주면 이제 적당한 강도로 움직입니다. 양쪽 발 페이지 1을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발바닥 쪽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연결이 되는 관절이 있습니다. 발목 쪽에는 슬라이드 관절로 슬라이드 가동이 됩니다. 좌우로 회전되는 축관절이 있고요. 여길 기점으로 요 돌기와 여기를 합쳐줍니다. 실린더가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등 관절도 있어서요. 이렇게 발등 쪽에서도 꺾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한 개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한 개. 무릎 쪽은 여기까지 한 개고요. 이 부분에는 크롬 포인트를 찍어줘가지고 살짝 빛나는 상태에서 외부 장갑을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릎 쪽에 이런 덕트 같은 크롬 포인트도 좋지만 따로 크롬 포인트를 찍어줬습니다. 양 옆으로 이제 장단지 쪽 장갑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적용되는 애칭 파츠인데요.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고 번호가 써있는 쪽이 앞면이고요. 앞부분을 떼어줍니다. 이 단면이 날카로우니까요. 베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떼어주면은 이 뒷부분에는 스티커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딱 붙여주죠.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메탈릭한 느낌과 사실적인 메탈이 재질이 이렇게 살아나서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외부 장갑을 덧대어주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크롬 효과와는 다르게요. 좀 더 리얼한 느낌이 들어요. 반대편에도 애칭 스티커를 위치를 잘 잡아서 붙여줍니다. 커스텀 부품으로 따로 구해서 커스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반대편 쪽도 끼워줘서요. 애칭 효과가 이렇게 안쪽으로 드러납니다. 러너 찌꺼기 부분은 덧칠을 해서 좀 가려주고요. 그리고 발목 쪽에 추가 장갑 껴줍니다. 관절부에 들어가는 이런 도금 파츠가 있는데요. 요 뒷부분 보면은 다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체로 끼우면 심심하니까 포인트를 검정색으로 먹선을 흘려 넣어줍니다. 먹선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효과가 좀 틀리더라고요. 먹선이 있으면은 확실히 포인트가 두드러지게 효과가 나더라고요. 무릎 쪽에 요 파츠를 껴주고요. 반대편도 껴주는데요. 여기는 먹선을 안 넣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먹선을 넣었을 때 디테일한 느낌이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먹선을 넣어준 부품을 발목 쪽에 하나씩 끼워줍니다. 디테일업이 더 되었고요. 이 부분에도 포인트를 줄 거예요. 쇼튼 크롬 마커 중에 이 두 색으로 줄 건데요. 나사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은 다 나사니까 크롬 쪽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바닥 나사 부분은 크롬 포인트를 줬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끼워줍니다. 나사 같은 표현이 이렇게 두드러지고요. 뒤쪽도 껴줍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황동색으로요. 이 버니어 부분을 포인트를 줄 거예요. 포인트를 주면은 버니어 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페이즈 1, 2가 합쳐진 단계라 볼 수 있고요. 고관절 부위는요, 포리캡이 들어가서 고관절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 부분을 딱 결합해 주고, 다음 부분 여기도 역시나 포리캡으로 되어 있고요. 무언가를 꼽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끼워져 있어요. 포리캡 또 넣어주고, 이 만든 부분을 여기다 끼워줍니다. 만들어준 부분을 결합을 시켜주고, 이 부분을 닫아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포인트 주기 좋은 부분이라 도색을 조금 해줍니다. 포인트 찍어주니까 훨씬 보기가 좋아졌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합하는데요. 여기 안에도 포리캡이 하나 들어갑니다. 일로 통과가 되고요. 반대쪽에도 또 포리캡이 들어가고,
결합이 됩니다. 두 부분 크롬 포인트를 찍어줬고요. 결합을 시켜줍니다. 꽉 눌러도 간격이 살짝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포리캡이 끝까지 다 넣어도요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시고 튀어나오지 않게, 그리고 이런 돌기 쪽도 너무 많이 깎아주지 말고요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 게 더 잘 결합이 됩니다. 좀 다듬어야지 이 부분의 간격이 유격이 없이 잘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에 이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 맥기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맥기 부품 런너 자국이 살짝 보이니까 요 크롬 마커로 살짝 이렇게 가려줍니다. 이쪽도 살짝 가려주고요. 이 돌기에 맞게 끝까지 딱 집어넣어주면 돼요. 끝까지 여기까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스티커 B에 24, 25번을 지금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붙이기 좀 힘들어서 지금 붙이라고 한 것 같아요. 건식 스티커 B번을 24번을 이제 여기다 붙여주고요, 25번 반대편에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건식 스티커가 습식 데칼보다는 좀 더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내구성도 강하고 붙이기도 더 쉬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허리 쪽에 부품을 껴줍니다. 껴주면은 포리캡 때문에 뻑뻑하게 잘 돌아갑니다. 고관절 부분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주 헐렁하지도 않으면서요 적당히 잘 들어가네요. 반대편도 적당한 강도로 잘 움직입니다. 특히나 여기 부분 만들 때 부하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때 많이 걸리니까요, 이 부분은 사전에 만들 때 돌기를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와 여기 연결부가 이쪽 부분이 너무 뻑뻑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가 부하가 걸려서 부러졌는데요, 황동심을 박아서 여기에 또 구멍을 뚫어서 껴주는 수밖에 없고요, 발바닥은 세 군데로 슬라이드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 부러지는 거, 그리고 요 부분 부러지는 거, 요 두 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MSF 시스템 인젝션인데요, 두 런너가 하나의 시스템 인젝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을 뜯게 되면은 역시나 이미 만들어진 상태의 시스템 인젝션 부품이 되고요, 이 스커트를 하나씩 붙여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관절 부분에 붙는 스커트 부품이 이렇게 조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커트 부품을 하나씩 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껴주면은 위에서 봤을 때 양옆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또 볼관절로 스커트가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고관절 부분 윗부분에 스커트를 껴주면은 딱 결합이 됩니다. 스커트 가동률이 꽤 좋습니다. 양쪽 스커트를 그래서 다 껴줬습니다. 다른 등급 설계보다 확실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스커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잘 움직이고요, 볼관절로 또 잘 안 빠지게 잘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가슴 쪽 부분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클리어 부품 위쪽에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5번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스티커 A 부분에서 떼어서요 스티커 5번을 여기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걸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클리어 부품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가슴 부분에 껴주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축관절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목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목 부분의 실린더 관절, 이 부분은 먹선을 넣어서 좀 더 디테일 업 시켜줬고요, 은색과 골드의 조합으로요 보기가 꽤 좋고요, 목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실린더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통해 LED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목 부분 볼 조인트가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후기들을 보면은 이 목 부분을 통해서 LED가 눈까지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빛이 설계에 대한 광량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반다이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목 부분에 끼워주고 이 옆쪽에 볼로 된 핀을 옆에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껴주면 되고요, 목을 움직일 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뒷부분엔 여기에는 포인트를 찍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윗뚜껑을 닫아주고요, 스티커 붙인 부분이 빛이 투광이 안 되죠. 이 부분만 투광이 되죠. 이 목받치를 끼워줍니다. 빼기 쉽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허리 쪽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코어 파이트 결합되는 부분에 이런 슬라이드 장치를 해놔서 가동률을 높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허리 부분에서 이런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코어 파이터 합체된 후에 살짝 허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축관절과 볼관절로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볼관절을 여기다 삽입해서 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쪽으로 쏠렸다가 한쪽으로 또 쏠렸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가동폭이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코어 파이터 합체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양 옆에 고정 부품들을 껴주고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끝에서 이 부분을 또 슬라이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폭이 크지는 않아요. 앞으로 뒤로. 합체를 위해서는 이 돌기 부분이 뻑뻑해서요, 모서리를 살짝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결합이 됐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이 부분이 뻑뻑하게 합체가 되고 분리할 때 이 부분에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가 있어요. 뺄 때도 스무스하게 안 빠지고 뻑뻑하게 빠지거든요. 언리시드에 들어있는 파일럿 4명인데요. 요 3명은 같은 아무로레이고요. 좀 더 작은 비율의 아무로레이고요. 하반신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조종석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디테일화된 약간 더 큰 아무로레이고요. 앉아있는 크기가 2cm 정도 나옵니다. 전투 수트복 상태의 아무로레이인데요. 아무로레이가 사출되면서 다리에 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아트나이프로 다듬어서 이 부분을 조금 떼어준 겁니다. 이 부분이 기존보다는 조금 넓어졌고요. 세이라마스는 작지만 세련되게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작은 세이라마스 피규어와 아무로레이 피규어를 붓도색으로 도색해줬고요. 그리고 조종석에 타는 2개의 아무로레이 피규어도 같이 도색을 해줬습니다. 조종석 덤미 파츠는요, 내부 프레임 살짝 포인트 주고 뒷부분 버니어도 포인트 줘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 부분 포인트만 살짝 덧칠해주는 거고요. 결합을 해줍니다. 이 안쪽에서 살짝 비추게 되죠. 이렇게 닫아주면 내부 프레임이 보이게 되고요. 아무로레이의 피규어를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색한 아무로레이 피규어를 조종석에 넣어주고요. 이 조종석 안에 스코프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흉부 파츠에 이 파츠와 가동 파츠 끼워주고요. 이런 파츠들을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추가 파츠 달아주고 뒷부분에도 등 쪽에 추가 파츠 달아주고 목적 끼워주기 전에 크롬 포인트를 이렇게 도색해주면 좋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도색이 된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크롬 도색이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손 부분에 닿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목 부분 실린더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도 안쪽에서 가려지고 움직이는 부분도 이쪽 부분에 크롬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요. 어깨 안쪽에서 연장이 될 때 살짝 보이는 크롬 포인트가 보기가 좋아지고요. 코어 블럭을 결합해주는 과정인데 캐노피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어 파이터로 변하는 기믹을 생략하는 대신에 파일럿을 좀 더 키우고 내부 디테일을 좀 더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허리춤에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딱 돌기와 결합해주면은 코어 파이터가 잘 수납이 되고, 허리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까지가 한 개로 움직입니다. 앞쪽으로 이 정도, 뒤쪽으로 이 정도. 회전 관절이 있어서요, 돌아갈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백팩입니다. 메탈 버니어 부품이 2개가 필요한데요. 투명 클리어 캡을 씌워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LED 광원이 들어오면 이 부분으로 흘러들어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설계예요. 투명 볼 조인트가 2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먼저 투명 가이드 라인을 끼워주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X자로 엇갈려서 끼워줍니다. 이 버니어 부품도 여기 하나씩 껴주고요. 버니어 조립은 간단합니다. 투명 돌기를 여기다 껴주고요. 이 클리어 파츠를 안으로 세게 밀어 넣습니다. 버니어는 끝까지 다 밀어 넣어야 돼요.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개의 메탈 버니어가 크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끝까지 좀 더 올라오거나 이 부분이 좀 더 깎였어야 됐는데 높이 차가 생겨요. 빨간 클리어 부품을
여기다 껴줬을 때 이 부분은 좀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보면은 성형 상태가 불량이라서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끼우고 나면은 큰 차이는 못 느껴요. LED 껴주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불빛을 켜주면 이 불빛이 이렇게 따라가서 버니어가 살짝 밝아지긴 하는데요, 버니어 쪽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느낌은 나지는 않아요. 살짝 이렇게 다르죠. 버니어 쪽에서도 이렇게 빛이 흘러들어서 좀 밝게 빛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강력한 플래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강한 빛도 대주면은 환하게 빛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한 빛을 줬다 해도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빛이 강하게 또 확산이 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 헤드 부분에 LED도 뒤에 백팩처럼 투명 파츠를 타고 크게 올라오는 느낌은 없거든요. 이 불빛으로 해주고 이 부분에 껴줍니다. 목 부분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요, 여기서 가슴 부분에 장착을 해주면 가슴 쪽과 목 부분으로 빛이 타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 빛이 눈까지는 확실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스위치예요.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콕핏에 달려있는 이 투명 파츠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밖으로 빠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연동을 하면서 눌렀을 때 한번 눌러주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려갑니다. 이 스위치는 한 3-4초간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면 켜지게 돼 있고요, 파츠를 껴주고 이 상태에서 콕핏을 내려주면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내려주면은 스위치가 올라오면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뺐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켜지고요. 마지막 시스템 인젝션 가동 키트인데요, 팔 부분이에요. 맨 처음 사용했던 게 다리 부분, 그 다음 스커트 부분, 그리고 팔 부분인데 이 런너에서 떼었을 때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성형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런 바퀴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된 게 아니고요, 살짝 울퉁불퉁하게 처리가 돼 있어서 가동이 매끄럽지는 않는데, 여기서 한번, 그리고 회전관절 한번 있고요, 이 부분이 생각외로 좀 잘 빠져요. 여기에 슬라이드 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좀 뻑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절 가동 한 번 더 있고요. 이 부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다뤄주셔야 돼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또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부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번, 여기에도 슬라이드 기믹, 자잘한 부품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형 부품이 완성됐지만 단단한 구조는 아니에요. 특히나 다리 쪽을 조립했을 때 연결부들이 관절 가동이 뻑뻑해서 부러질 수 있는 요지가 많았거든요. 관절 가동을 해보시면서 너무 뻑뻑하면 좀 돌기를 갈아주셔야 돼요. 일단 어깨 부분을 이렇게 굽혀주고 이 부분에 홈이 여기와 일치가 돼야 돼요. 이 방향대로 구멍을 3개 맞춰서 끼웁니다. 약하게 설계가 돼 있어도요, 외장 장갑에 붙게 되면은 외장 장갑이 설계를 받쳐주기 때문에요,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부품이 붙어 있어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아요. 연결 돌기는요, 다리 연결 돌기보다 훨씬 뻑뻑하지가 않아서요, 그대로 깎아주지 않고 끼우셔도 무난하게 잘 가동이 됩니다. 부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부품을 껴주고요,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연동이 되는 이 기믹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도금이 된 이 파츠 부분을 껴주면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쪽 장갑을 이렇게 씌웁니다. 어깨 쪽도 이렇게 씌웠을 때 뻑뻑한 느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돌기도 안 갈아줘도 되고요. 여기가 잘 빠진다고 그랬는데 이 두 쪽에 이 붙는 장갑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장갑을 딱 껴주면 안 빠지게 고정이 되고요, 회전이 되고, 그리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런 기믹들, 실린더 파이프가 하나 부속이 되는데요, 이쪽에 붙습니다. 넣을 때 좀 뻑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드릴로 구멍을 좀 넓혀줘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반대쪽에도 끼워줍니다. 손목 쪽에 3군데가 볼관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손목 쪽이 움직였을 때 실린더가 가동하고요, 이렇게 꺾였을 때 또 마찬가지로 실린더 관절 가동이 됩니다. 전완근부 쪽에 팔뚝 쪽에 장갑이 이렇게 붙고요, 메탈 파츠가 여기에 붙습니다. 메탈 파츠를 껴주고 딱 물려주면은 팔뚝 쪽이 완성이 됩니다. 어깨갑주가 붙는 이 부품 만들어 놨고요, 그대로 여기에 껴주면은 딸깍 소리와 함께 붙습니다. 손 파츠의 경우는 전지 가동 손이었으면 좋았는데 가동부마다 포인트가 드러나는
실버 맥기로 요번에는 이렇게 설계가 됐고요. 손목 쪽에 요 관절 넣고 이렇게 끼게 되면은 요 부품이 좀 낭비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포인트를 주면서 전지 가동이 되는 손이었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어요. 포인트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요.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로봇류를 만들 때 손 관절마다 크롬 포인트를 줬었는데 PG급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주게 됐고요. 포인트가 PG급에서 가동이 되는 전지가동손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만들어진 게 펼친 손도 따로따로 포인트를 줘서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꽉 눌러줘도 어느 정도 패널 라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크롬 포인트들이 살짝 빛을 반사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약간씩 벌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좀 아쉽긴 하고요. 구멍을 껴주게 되면은 볼관절로 움직일 수가 있으면서도 꺾어줬을 때 안쪽에서 보이는 실린더 가동이 됩니다. 이 부분에 스티커가 붙는데요. 스티커 B에 81번이 붙습니다. 이 스티커가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25번 스티커가 떼어진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팔이 뼈대가 완성됐으면 팔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페이즈 1, 2의 기본 뼈대가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남은 헤드 쪽 조립입니다. 투명 부품과 이 부분을 끝까지 다 껴주고요. LED 가이드가 되는 부품을 얼굴 쪽에 껴줍니다. 설명서에 친절하게 런너에 남은 부품이 있을 경우 간혹 작은 부품인 경우는 버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런너를 다 뜯었을 때 버릴 수 있게 쓰레기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런너에서 부품을 띄었을 때 안심하고 런너를 버릴 수 있고요. 이런 얘기는 LED를 사용할 거면 스티커를 붙이지 말란 얘기고요. LED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메탈릭 스티커, 요 스티커를 사용해서 효과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LED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안 붙여주게 될 것 같아요.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고요. 앞쪽에 요 부품이 붙게 되는데 얼굴 옆쪽의 덕트 부분은 이런 메탈릭 부품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덕트 안쪽으로 크롬 포인트가 보이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요 메탈릭 부품, 헤드 발칸을 달아주는 건데요. 메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껴주면 됩니다. 요 고리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서서히 천천히 넣어줘야 돼요.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딱 넣어주고요. 이쁘게 잘 들어갔고요. 헤드 부분에 접합을 시켜줍니다. 요 사이로 엑스토 포리 부품을 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결합해줍니다. 눈 부분의 클리어 파츠인데요. 요 부분도 LED를 안 쓰실 분들은 눈 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분들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여기다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제 부품 끼워주기 전에 크롬 포인트 주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요런 전선 부분은 크롬 포인트를 살짝 주고요. 포인트 주 부분과 바깥쪽에 이 부분에도 포인트 살짝 줘서요 결합을 해줍니다.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보이게 되죠. 배터리 팩을 끼울 때의 요령인데요. 이 백팩을 빼야 돼요. 백팩을 빼고 그냥 위로 들어 올리시면 안 꺼내집니다. 왜냐면은 요 뒷판에 고리가 걸려 있어요. 요 고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꼭 뒷판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윗판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 돼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끼워주면 되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버튼이거든요. 길게 눌러주면 꺼집니다. 그리고 등 부분을 다시 닫아주고요. 백팩을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를 끼워주고요. 여기까지가 1, 2페이지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켜줘 볼게요. 예, 지금 불이 켜졌는데 솔직히 이 헤드 쪽에는 너무 약해요. 빛이 비춰지긴 하는데 살짝 보이긴 해요. 눈이 보이긴 하죠. 빛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잘 들어옵니다. 푸른빛 상태. 붉은 빛이 좀 강렬하긴 하네요. 페이즈 1, 2의 완성입니다.
페이즈 3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반쪽은 장갑을 덧붙여준 페이즈 3단계고요. 반대쪽은 페이즈 1, 2단계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외장 장갑이 조금 추가되고 에칭 파츠를 붙여줘서 좀 더 메카닉한 부분들이 강조됐습니다. 허리 부분은 에칭 스티커가 있어서요. 전보다 확실히 더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가슴 쪽 덕트도 이런 에칭 스티커가 별도로 들어있고요. 앞스커트 쪽에도 에칭 스티커, 허벅지 쪽 앞부분에 실버 크롬 파츠가 붙고요. 외장 쪽 실린더에도 장갑이 하나 더 붙습니다. 목 뒤에는요, 실린더 부분에 포인트 크롬 마커 찍어주고요. 백팩 부분에도 크롬 파츠가 붙습니다. 전완근 부위 쪽에도 실버 파츠가 붙고요. 여기도 에칭 스티커, 스커트에도요. 무릎 관절 사이에 크롬 파츠가 붙습니다. 장단지 부분에서 열리는 기믹이 있는 볼 파츠로 구성된 장갑이 또 하나 붙습니다. 반대쪽에도 허벅지 쪽에 앞쪽에 장갑이 붙고요. 허벅지 뒷부분에 또 장갑이 붙습니다. 먹선부는 장갑이 끼어지기 전에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 파츠가 가려주게 됩니다. 장단지 쪽에 볼 조인트를 이 부분에 딱 쑤셔 넣으면은 개폐가 가능합니다. 실린더 가동부 쪽에 파츠가 덮어지고요. 뒷부분에 크롬 파츠가 또 가려줍니다. 무릎 뒷부분 파츠에 크롬 도금 파츠가 끼워지고 앞쪽 발 밑에 이 파츠가 끼워집니다. 스커트를 분리해주고요. 분리된 스커트 위로 이 부분에 장갑 끼워주고 밑부분에 장갑 끼워줍니다. 이 옆부분으로 또 장갑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돌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준 다음에 가로로 돌려주면은 딱 결합이 됩니다. 뒷부분도 똑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결합을 해줍니다. 에칭 파츠 7번은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잡아주고요. 얇은 메탈이기 때문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딱 맞춰서 붙여줍니다. 에칭 스티커가 있어서요, 퀄리티가 한층 높아지는 것 같아요. 뒤 스커트에도 에칭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퀄리티가 한층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네, 허리 쪽의 파츠인데요. 설명서에 S1,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런너상에서는 S3로 되어 있습니다. S3의 허리 부분, 가슴 윗부분에 붙는 장갑이 S3인데 설명서에서는 S1으로 나와 있어서요, 오류입니다. 백팩 부분에 붙는 것도 S1이 아니고 S3고요. 가슴 윗부분도 S1이 아니고 S3입니다. 몇몇 표기들이 설명서에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는 그냥 모양 찾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슴 위쪽에 가동 장갑을 껴주고 허리 부분에도 이 장갑을 껴줍니다. 껴줬으면요, 이제 에칭 파츠 2번이 또 들어갑니다. 2번은 덕트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떼준 다음에 이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껴주면 돼요. 4번 파츠, 이 4번 파츠를 떼어줍니다. 4번 파츠가 좀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크롬 파츠 위에요, 덕트 에칭 파츠를 뚜껑처럼 딱 덮어줍니다. 진짜 기계의 메카닉 같은 이런 환풍구가 에칭 파츠로 훨씬 리얼해졌습니다. 백팩 부분에 크롬 파츠 2개 붙여주고요. 이런 부분에는 망 부품을 닫아주기 전에 크롬 포인트를 붓으로 도색을 해주고요. 크롬 포인트를 주고 망을 닫아주면은 옆에 그냥 덮어준 것보다는 요 느낌이 훨씬 좋죠. 반대쪽에도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허리부 장갑을 끼워주기 위해서는요, 백팩을 떼어주고 등딱지를 좀 떼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세세한 부분은 살짝 포인트 주고요, 이렇게 끼워주고 닫아줍니다. 다시 덮게 덮어주고 백팩을 다시 넣어줍니다. 전완근 부위에 크롬 메탈릭 파츠가 또 내부 프레임으로 붙게 되고요. 이 부분의 느낌도 괜찮습니다. 헤드 부분에도 포인트 파츠가 내부 프레임처럼 붙게 되고요. 옆통수 부분에도 이 크롬 파츠가 또 들어가고요. 윗부분에도 크롬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요 파츠를 끼워주고 어깨 위쪽에 요 장갑을 또 끼워줍니다. 뻑뻑하지만 가동이 되는지 확인해 주고요. 오늘은 페이즈 1, 2, 3단계까지 알아봤고요. 외장 장갑을 통해서 그동안 구현됐던 PG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키트 같아요. 메탈 스트럭처 뉴건담에 비해서는 부품 수가 적어서 수고가 좀 덜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팔 쪽은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다리 쪽에는 부러질 포인트들이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수핀을 갈아서 가공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조립하게 되면요, 다리가 움직이다가 부러질 요소들이 좀 많은 키트예요. 다음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이즈 4단계, 5단계 그리고 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 2부에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